내 아버지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평생의 굶주림 속에 가둬두신 것이다. 음악의 천사, 세기의 연인이라 불리던 오드리. 헵번이 남긴 이 서늘한 고백은 우리가 알던 우아한 여배우의 미소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관통합니다. 전 세계가 그녀의 가녀린 몸매와 사슴 같은 눈망울에 열광할 때 정작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증오하며 평생을 결핍의 지옥에서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칭송받던 여인이 사실은 단 한순간도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는 이 모순적인 비극 뒤에는 그녀의 영혼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아주 충격적이고도 비참한 가족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1930년대 유럽, 어린 오드리의 세계는 화려한 할리우드의 조명이 아닌 차가운 공포와 배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단순한 방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치즘에 경도된 파시스트였으며 어린 딸의 손을 놓고 냉정하게 집을 나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비정한 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빈자리에는 전쟁의 포화와 굶주림이 들어찼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한복판, 네덜란드에서 보낸 그녀의 소녀 시절은 튤립, 알뿌리를 캐먹으며 연명해야 했던 처절한 생존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환호했던 그녀의 상징적인 날씬한 몸매는 사실 성장기에 겪은 극심한 영양실조가 남긴 영구적인 신체적 결함이자 전쟁이 새겨놓은 지울 수 없는 흉터였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허기보다 그녀를 더 괴롭힌 것은 정서적인 가뭄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엄격하다 못해 차가운 인물이었습니다. 너는 재능도 없고 못생겼으니 남들보다 배로 노력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모진 말들은 어린 오드리의 가슴에 문신처럼 새겨졌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완벽한 연기를 찬양했지만 오드리는 촬영장이 끝날 때마다 분장실 구석에서 나는 가짜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되뇌며 공황에 가까운 불안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근원적인 공포는 그녀를 평생 사랑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아이로 머물게 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결혼 생활들 역시 이 뒤틀린 가족사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오드리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대신할 강력한 부성을 갈구하며 연상의 남자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남자들은 그녀의 명성을 이용하거나 끊임없는 외도로 그녀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여러 번의 유산과 이혼을 겪으면서도 그녀는 무대 위에서 여전히 싱그럽게 웃어야 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터질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무너진 내면을 가리기 위해 더 높게 머리를 올리고 더 화려한 보석을 휘감았습니다. 그것은 배우로서의 연출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아를 지탱하기 위한 마지막 보호색이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그녀가 화려한 할리우드를 등지고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을 찾아갔던 것은 단순한 자선활동이 아니었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눈망울에서 그녀는 튤립 알뿌리를 씹으며 아버지를 기다리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안아주며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버린 아버지와 자신을 몰아세웠던 어머니 그리고 그 결핍을 채우려 발버둥 쳤던 가련한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서 전 세계를 누비던 그녀의 노년은 화려한 전성기보다 훨씬 야위었지만 훨씬 단단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랑을 갈구했지만 정작 사랑을 주는 법을 배우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겪어야 했던 모양이다. 야윈 손으로 굶주린 아이의 손을 맞잡으며 오드리가 내뱉은 이 한마디는 수십 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가족사의 망령으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졌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음막 위의 요정이라는 찬란한 왕관을 벗어던지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난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시나요? 타인의 박수 뒤에 숨겨둔 여러분만의 튤립 알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파괴했던 과거의 상처가 역설적으로 타인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화려한 조명이 꺼지면 나는 다시 그 차가운 지하실에서 튤립 알뿌리를 씹던 겁에 질린 소녀로 돌아간다. 오드리 헵번이 전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부상하며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을 때 그녀의 내면을 지배했던 것은 성취감이 아닌 지독한 자기 혐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가녀린 목선과 우아한 몸짓에 매료되었지만 정작 오드리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너무 마르고 코는 너무 크며 발은 흉측하게 넓다며 자괴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녀라는 수식어가 붙을수록 그녀의 불안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처절하게 자신을 부정했던 데에는 대중이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할리우드의 잔혹한 요구와 뒤틀린 가족의 유령이 결합한 아주 비극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할리우드는 풍만한 곡선을 가진 여배우들의 시대였습니다. 마릴린 먼로처럼 육감적인 몸매가 미의 기준이었던 그곳에서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오드리는 스스로를 변종이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작사들은 그녀의 그 결핍을 상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 영양실조로 인해 성장이 멈추고 생리, 불순과 빈혈에 시달려야 했던 그녀의 신체적 고통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신비로움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과거가 화려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극심한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어머니의 서늘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드리의 어머니는 딸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와중에도 너는 재능이 부족하니 남들보다 3배는 더 도덕적이고 완벽해야 한다며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단 한 번의 따뜻한 칭찬을 듣고 싶었던 오드리는 촬영장에서 그 누구보다 예의 바르고 성실한 배우가 되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은 책임감이 아닌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에서 기인한 생존 전략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듯 완벽하지 않으면 세상도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강박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오드리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랑에 매달렸습니다. 첫 남편 멜 퍼러와의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습니다. 지배적인 성향의 남편은 오드리의 커리어를 통제하려 들었고 그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빛나는 재능을 억누르며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신은 받지 못했던 완전한 사랑을 자식에게 줌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보상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당시 겪은 영양 결핍의 후유증은 그녀에게 여러 차례의 유산이라는 잔인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애도하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 몸은 생명조차 품지 못하는 망가진 껍데기일 뿐인가. 스크린 속에서 그녀가 티파니에서 아침을 맞이하며 화려한 보석을 바라볼 때 현실의 오드리는 끊임없이 담배를 피우며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그녀의 몸무게는 40kg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이는 다시 할리우드가 찬양하는 가냘픈 미모로 소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대중의 박수 소리가 커질수록 그녀의 마음속 지하실에는 먼지 쌓인 고독만이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성이 높이 쌓아올린 모래성 같아서 바람 한 번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공포를 매일 밤 진정제와 눈물로 견뎌냈습니다. 완벽한 미소 뒤에 감춰진 이 지독한 우울의 기록은 우리가 동경했던 음악의 요정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단 한 뼘의 사랑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석을 걸쳐보았지만 내 마음의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보석보다 빛나는 미소로 전 세계를 위로했던 그녀가
정작 자신에게는 이토록 잔인한 평기자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타인의 인정이 나의 내면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여전히 누군가의 박수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주는 완벽한 미소 뒤에는 얼마나 깊은 자기 부정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까? 만약 오드리 헵번이 지금 당신 앞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그녀의 화려한 외모가 아닌 그녀의 부서진 영혼에 어떤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내가 평생을 바쳐 기다려온 유일한 구원이다. 그러니 제발 이번만큼은 앗아가지 말아다오. 산부인과 병실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오드리 헵번은 자신의 부푼 배를 감싸주며 신음하듯 기도했습니다. 음막 위의 요정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찬사를 한몸에 받던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간절히 원했던 어머니라는 이름은 신이 허락하지 않은 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중은 그녀가 화려한 파티와 보석에 둘러싸여 우아한 삶을 영위할 것이라 믿었지만 실제 그녀의 일상은 반복되는 유산과 육체적 쇠약 그리고 남편의 외도로 얼룩진 처참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완벽한 미소로 가려져 있던 그녀의 삶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데에는 전쟁이 남긴 신체적 파괴와 아버지가 남긴 정서적 저주가 결합한 잔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성기의 정점에서 오드리는 연이은 임신 실패라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가냘픈 몸이 아이를 지탱하기에는 너무도 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린 시절 네덜란드에서 겪은 극심한 기아는 성인이 된 그녀의 자궁마저 황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3번의 유산.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를 떠나보낼 때마다 오드리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영화 촬영을 중단하고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몇 달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생명의 흔적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위기는 집안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첫 남편 멜 퍼런은 오드리의 명성에 열등감을 느끼며 그녀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했습니다. 그는 오드리가 영화를 고르는 기준부터 일상의 사소한 행동까지 간섭했고 그녀가 유산으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그녀를 촬영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오드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폭거를 견뎌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기억이 그녀로 하여금 이혼이라는 단어를 죽음보다 더한 공포로 인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헌신적인 인내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남편의 끊임없는 외도 소식이었습니다. 육체는 거식증에 가까운 증세로 말라갔고 정신은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당시 그녀의 일기를 보면 내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나는 그저 걸어다니는 유령일 뿐이다라는 처절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사랑을 전파하던 여인이 정작 자신의 침실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며 울다 지쳐 잠드는 모순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야윈 모습이 세련된 패션의 아이콘이라 칭송했지만 그것은 사실 슬픔이 살을 갉아먹어 생긴 죽음의 징후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버지를 마침내 만났을 때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재회한 아버지는 딸의 성공에 냉담했고 그녀가 내미는 손길을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겪은 전쟁의 고통도 그녀가 이룬 세계적인 명성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오드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채우려 했던 그 거대한 구멍은 애초에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위기는 절정에 달했고 그녀는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모든 화려한 삶이 사실은 모래성 위에 지어진 허상이었음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무너진 자존감과 망가진 신체, 그리고 배신당한 사랑. 오드리 헵번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울을 보지 않았고 카메라 앞에서도 웃음을 잃었습니다.
할리우드는 그녀가 이제 끝났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참한 몰락의 끝에서 그녀가 선택한 길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슬픔이 저기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의 눈물과 조금이라도 닮아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슬픔을 도구로 쓰겠다. 가장 화려했던 여인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를 짓누르던 위기는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태동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바닥에서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나를 파괴한 상처를 보복의 칼날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타인을 보듬는 손길로 바꾸시겠습니까? 진정한 위대함은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무너졌을 때 비로소 증명된다는 사실을 당신은 믿으시나요? 이 아이들의 눈 속에서 나는 튤립 알뿌리를 씹으며 아버지를 기다리던 60년 전의 나를 만났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메마른 땅, 흙먼지가 자욱한 대지 위에서 오드리 헵번은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한때 수천 명의 팬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거리를 메웠고 티파니 매장 앞의 검은 드레스는 전 세계 여성들의 로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그녀가 선택한 무대는 화려한 레드 카펫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아프리카의 구호 현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악의 스타가 보여주기식 자선을 베푸는 것이라며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토록 처절하게 현장으로 뛰어든 데에는 자신의 부서진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아주 눈물겨운 반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인생의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그 지독한 결핍과 허기, 그리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사실은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유니세프 친선 대사라는 직함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소말리아, 베트남, 에티오피아의 오지를 누볐습니다. 거식증 환자처럼 말랐다는 조롱을 받던 그녀의 야윈 몸은 이제 굶주린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안아주기 위한 헌신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치유의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을 목격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유산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우가 아니다. 나는 이 아이들의 엄마다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전 세계의 기부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웃어주던 예전의 연기력은 이제 죽어가는 생명들의 실상을 알리는 절박한 호소력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도 조금씩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치유는 내려놓음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드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깊게 팬 주름을 숨기지 않은 채 대중 앞에 섰습니다. 할리우드의 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발버둥 쳤던 과거를 버리고 고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자신의 얼굴을 비로소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내 주름은 내가 살아온 삶의 훈장이다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쳤던 그 어떤 시절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해묵은 슬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녀에게 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현장에서 돌아온 그녀에게 내려진 진단은 대장암 판정이었습니다. 수술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전이된 상태였지만 오드리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내가 할 일을 다 마친 것 같다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와중에도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편지를 썼고 자신의 마지막 재산을 정리해 구호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평생 사랑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던 소녀는 이제 온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떠날 준비를 마친 위대한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오드리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샘 레벤슨의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상처 입은 영혼으로 살아야 했던 그녀가 세상에 남기는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나직하게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병실 안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자신을 혐오하고 부정했던 한 여인이 타인을 구원함으로써 마침내 자기 자신을 구원해낸 이 기적 같은 드라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픈 상처가 사실은 타인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완벽해지려는 강박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당신은 발견하셨습니까? 당신의 두 번째 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것이 내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서입니다. 1993년 1월 스위스 톨로체나지의 고요한 별장. 전 세계가 숨을 죽인 채 들려온 소식은 음악의 천사 오드리 헵번이 파란만장했던 지상의 생을 마감했다는 비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길은 할리우드의 화려한 장례식도 번쩍이는 카메라도 없는 소박하고 평온한 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작별 뒤에는 평생을 사랑의 결핍이라는 감옥에서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이 마침내 스스로 그 빗장을 풀고 나간 아주 위대한 해방의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임종 직전 오드리 헵번은 자신의 곁을 지키던 두 아들에게 아주 특별한 고백을 남깁니다. 그것은 자신이 출연했던 어떤 영화의 대사보다도 진실하고 처절한 인간 이산 오드리의 육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증오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증오의 근원이 아버지가 떠난 그날의 상처였다는 것을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 상처가 없었더라면 자신은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들의 고통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그녀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던 가족사의 유령들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수많은 보석이나 화려한 의상이 아닌 달고 다른 유니세프 조끼와 전 세계 아이들이 보내온 수천 통의 편지가 남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그녀는 통증을 억누르며 소말리아의 아이들을 걱정했습니다. 진통제조차 듣지 않는 암의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안락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평생 자신을 억눌렀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과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의 자유였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죽음은 할리우드의 한 시대를 마감한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류애의 상징이 태어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24인치 허리나 사불이나 팬츠에만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과 흙먼지 묻은 손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아름다움의 정의를 바꾼 것입니다. 젊음과 완벽함이 미덕이었던 세상에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길과 고난을 견뎌낸 인내야말로 진정으로 고결한 아름다움임을 그녀는 자신의 온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장례식 날 그녀의 관을 운구한 이들 중에는 전 남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던 남자들조차 마지막 순간에는 그녀가 보여준 숭고한 용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도, 자신을 몰아세운 어머니도, 자신을 배신한 연인들도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품고 떠났습니다. 톨로체나즈의 작은 묘비에 새겨진 이름 오드리 헵번은 이제 한 명의 배우를 넘어 고통을 자애로 승화시킨 한 인간의 성스러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녀를 떠올릴 때 스크린 속의 요정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상처 입은 가슴을 끌어안고 세상의 끝으로 달려갔던 한 여자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쓴 인생이라는 대본은 결핍으로 시작해 치유로 끝을 맺었습니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이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고 그녀는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구원받기를 갈구했던 소녀가 죽는 순간에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손길이 되어 떠난 이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그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요? 오드리 헵번이 남긴 이 마지막 사랑의 기술을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실천하시겠습니까?